네, 이번에는 제가 욜로라고 하는 객체인식 모델을 조금 만들었었죠. 예전에 이제 한번 영상으로 내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영상하고 그 자연어 처리 두 개를 이제 좀 정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뭐 일단 객체인식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또 최근에 또 안 올렸죠. 그래서 이제 합성부 신경망까지를 올렸었고, 합성복 신경망은 영상 분석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제가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요 합성법 신경망이 메인이 됐었고, 일반적으로 객체인식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때도 합성곱 신경망이 메인 그 꼭지이긴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 메인이 돼가지고 이제 모델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LLM 같은 경우에 뭐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막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욜로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그 you only look once라고 해서 한 번만 보고 모든 걸 다 처리하겠다. 약간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딱딱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객체들을 한 방에 인식하겠다. 이게 좀 큰 꼭지이고, 모델은 이제 뒤쪽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고, 일단 크게 보면은 이게 뭐 격자 무늬로 얘가 쫙 만든 다음에 내가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내가 탐지하는 모델들을 일단 그 찾고, 그 중에서 실제 각각의 영역, 바운딩 박스 영역에 얘는 강아지다, 뭐 얘는 자전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바운딩 박스 안에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클래스를 하나를 이제 그 세팅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상 또는 이미지에서 뭐 객체를 인식을 하는 기술이고, 뭐 울트라리틱스에서 개발됐고, 뭐 요즘에는 뭐 드론 같은 거 날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뭐 실제 그 크랙이 있네, 뭐 뭔가 부서졌네, 이런 걸 탐지할 수도 있고, 뭐 화재 감지 센서 또는 뭐 광고에 내 마케팅 요소가 계속 이제 주시가 되고 있는지, 뭐 솔직히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탐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이제 화재 감지 센서 느낌으로 카메라에서 화재를 탐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시그널을 주는 거, 이런 거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실제 뭐 그쵸, 막 아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비타 500을 탐지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객체인식 모델을 통해서 내가 객체를 탐지한다 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첫 번째 영상으로는 뭐 좀 나눠서 할 것 같긴 한데, 파트 1으로는 일단 한번 따라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LLM에서도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일단 제 포인트는 뭘 만들든 프로세스를 일단 표준화 시켜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계속 돌리자,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객체인식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탐지를 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수집을 해야 돼요. 뭐 내가 이런 거죠. 뭐 화재를 탐지하고 싶으면 화재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지 기계한테 학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내가 만약에 특정 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 상품이 있다. 그럼 그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유튜브에도 뭐 크롤링 하는 거, 뭐 그런 것, 스크래핑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놓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빙 API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냥 특정 키워드로 그냥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확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 원본 파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게 좀 약간 핫키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전처리.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각각의 내가 수집한 이미지가 너무 어둡거나 뭐 특정 뭐 빛이 반사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수집한 이미지가 어 나랑 관련 없는 이미지가 막 다운로드가 받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폭력적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일단 전처리 기반에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류 같은 경우는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이거 전에 그 합성고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분류기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낫기는 합니다.
뭐 근데 지금은 제가 이미지 전처리는 이제 패스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학습을 하겠다, 이쪽으로 한번 먼저 네, 타겟팅을 할게요. 뭐 분류기는 이미지 합성신경망에서 한번 제 영상을 만들던지 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에서는 이미지 라벨링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미지 라벨이라고 하는, 라벨 이미지였나?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라벨 이미지라고 해서 실제 기터브에 공개된 그 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봇플로우는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과금 이런 거랑 이제 조금 연결이 되기는 한데, 완전 생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지 라벨러라고 해서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라벨 이미지라고 해서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서 내가 얘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마라도나다, 뭐 누구다라고 해서 약간 이 이미지에서 기계한테 주려면은 얘는 그냥 축구 사진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진 안에서 이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쪽은 뭐 브라질 뭐 축구 선수야, 얘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 딱 식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딱 식별을 시켜준다. 그런 작업들을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라벨링은 우리가 예전에 피처 라벨할 때 정답지를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얘는 브라질이야, 라벨링 정답지를 주는 거고, 얘는 아르헨티나야 라고 해서 얘도 정답지를 주는, 약간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정답지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를 이미지 라벨링이라고 하고, 뭐 이미지 라벨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로봇플로우를 쓸 수도 있는데, 일단 로봇플로우로도 어느 정도 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로봇플로우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내가 수집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이미지는 뭐야 정답을 인식하는 라벨링이 끝나면은 바로 그냥 욜로 V8 모델에 적용을 시켜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고급 단계까지 넘어가면은 뭐 반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가 조금 이제 뭐 라운딩 박스를 커스터마이징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 내가 이미지 라벨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조금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욜로가 엄청 빨라요.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해서 그 실제 엄청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코어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게 보면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실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문을 내가 막 해서 이미지를 돌리는데 아마 이미지 제가 기본 할 때도 하겠지만 33ms마다 실제로 계속 이미지를 업데이트를 짜자자작 해주면은 일반적으로 33ms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을 편안하게 눈을 보는 게 30Hz거든요. 30Hz면은 1초에 30프레임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1초를 밀리세컨드로 하면 1000ms예요. 이 1000ms를 30으로 나누면은 실제 339 해서 90 떨어지고 100 해서 또 33, 90 해서 33ms마다 내가 프레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영상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상은 결국은 이미지를 쫙 그 33ms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또 이미지도 또 나중에 까보면은 또 데이터,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로 또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일단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미지 전처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컬러를 회색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라벨링, 내가 각각 얘는 뭐다 얘는 뭐다, 그 다음에 그거를 모델에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제를 감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욜로 같은 경우가 이제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아까 밀리세컨드, 80ms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80ms에 초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게 이제 그냥 CPU를 썼을 때 80ms예요.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볼 때 33ms라고 하는 걸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80ms마다 업데이트하면은 이미 영상이 조금씩 뚝뚝 끊기겠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A100이라고 하는 GPU를 쓰면 0.99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 속도가 1ms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33ms마다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거랑 1ms마다 업데이트하면 이제 속도가 더 빠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33ms만 봐도 일반적으로 30Hz를 맞출 수 있는 딱 그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쓰는 모델이 33ms보다 높다. 그 말은 이제 뭔가 끊기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특정 모델은 그냥 GPU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막 80에서 100이 나오는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 예전에 나왔던 그 RCNN, 요즘에도 이제 다른 용도로 쓰이긴 하는데, 뭐 그런 모델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어도 이게 이미지가 뚝뚝뚝뚝 끊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타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현실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아, 여기에서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픽셀 사이즈는 640 곱하기 640으로 나와야 되고, 아, 에큐러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델이 이제 조금 더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 보고, 스피드, 생각보다 스피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스피드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빨라야 된다. 이게 높으면은 내가 아무리 모델 좋은 거 써봤자 GPU 없으면 이제 말짱 꽝이고, 그 다음 GPU를 쓰더라도 이 정도 속도 나오니까 그 안에 저희가 또 로직을 넣을 거잖아요. 로직 플러스 2 세컨드까지 생각해서 33ms를 맞추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파라미터야 일반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합성신경망의 그런 파라미터 그런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진식 모델 프로세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흘러가요. 내가 이제 열심히 개발 플랫폼에서 GPU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덩어리를 또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개와 고양이를 판별하는 모델을 뭐 객진식하는 모델을 만들었으면은 그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면은 해당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제 이 학습 모델을 쓰게 되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 MLOps를 통해서 이거를 뭐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지 수집 같은 거는 한번 하고 그래도 파트를 끊도록 할게요. 그래도 파트별로 그 이미 영상을 하나 끊어야지 되겠죠. 이미지 수집은 뭐 간단합니다. 이미지 수집은 제가 여기에 제가 영상 밑에다가도 그 뭐냐 그걸 놔둘 거예요. 그 링크를. 근데 이제 이거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맵플로우 라이브러리 쓰는 거랑 여기에 이제 빙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해서 이거 API를 쓸 거예요. 얘를 그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당연히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연계를 시켜야지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하고 디렉토리 패스를 콘텐트 드라이브에 뭐 구글 그 콜앱 노트북 밑에 다운 이미지 안에다가 내가 집어넣겠다 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뭐 이걸 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크롤링해서 하나씩 하나씩 스크롤 다운해서 구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저는 그 빙 다운로드 빙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냥 바로 쿼리를 날리는 거죠. 여기다 쿼리는 네, 키워드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다운로더.다운로드 내가 쿼리 리밋은 이제 장수예요. 내가 몇 장이나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한 일단 샘플로 한 100장 정도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장 정도만? 그 100장? 네. 아웃풋 디렉토리는 아까 제가 정의했던 컨텐트 그 드라이브 패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덜트 필터 오프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폭력적이라던가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은 필터를 뭐 이제 끄는 거, 네, 이거 이제 온오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폴스 리플레이스 이제 뭔가 이제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60초 동안 반응이 없으면 이제 그냥 꺼버리는 거. 그 다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에다가 이거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각각 현재 디렉토리 패스를 제가 아까 전에 여기로 지정해 놨잖아요. 다운 이미지. 그 다운 이미지 기준으로 실제 쿼리 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폴더가 추가로 생긴다. 당연히 이제 디렉토리 폴더를 뭐 만약에 실제 디렉토리 폴더가 없으면은 make 디렉토리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것까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콜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콜앱의 런타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도 올려놨어요. www.spark 그냥 콜앱 링크로 가도 네, 충분히 될 것 같네요. 콜앱 링크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이미지 수집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는데, 일단 이 코드 자체는 제가 그냥 이제 올린 게 아니라 그 공유 폴더 때 아마 뷰어로 올려놨습니다. 뷰어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곳에서 파일 눌러서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 그래서 이제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따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체는 편집이 아니라 뷰어로 해놨기 때문이죠. 뭐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하고 빙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거 라이브러리 쓰면 그냥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그 실제 패키지를 아까 전에 설치를 한 다음에 빙 이미지 다운로더를 이제 인식시키게 만들고, 그냥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 어떤 그 쿼리를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게가 쿼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다운로드가 네, 됩니다. 그 다음에 OS, 뭐 SHUT, 이거는 이제 파일의 뭐 이동, 카피 이런 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OS는 실제 내가 특정 폴더에 얘가 존재하는지 또는 폴더를 만든다 뭐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고요.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시키고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API,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데, 솔직히 크롤링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크롤링은 구글 사이트에서 이미 이것저것 막으면은 그때그때 매년 제가 코드를 수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ESS 눌러주시면은 요 옆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나오게 되는 거고, 보통 콜앱이랑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그 다음에 구글 콜앱으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그 다음에 콜앱 둘 다 그 한번 파일 하나씩 만들면 자동으로 이 콜앱 노트북이 본인의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디렉토리 패스는 내가 콘텐트 밑에 그 G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밑에 다운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다 이거예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미 다운로드 된 게 좀 몇 개 있는데, 제가 계속 지워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콜앱 노트북,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 좌측에 있는 내 드라이브 들어가서 이제 아까 그 연동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콜앱 노트북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당연히 이제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구글 콜앱까지, 네, 콜앱까지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서 다운 이미지, 제가 이렇게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 코드 자체는 디렉토리 패스는 다운 이미지스 폴더 기준으로 비타 500이라고 하는 거 쿼리를 이제 실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운로더.다운로드 해가지고 내가 이 쿼리 키워드 기반으로 50장 또는 100장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거다.
어디에다가 디렉토리 패스에다. 그러면은 디렉토리 패스 플러스 요 키워드 기준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막 만들어져요. 어덜트 필터 오프 트루 오R 펄스 뭐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포스 리플레이스 이제 당연히 교체 같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름이면은 리플레이스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실제 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는데 60초 60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꺼버리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파라미터 값들이 있고 얘를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은 구글 콜앱 노트북 밑에 다운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이제 생겨서 콜앱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비타 500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죠. 비타 500이라고 하는 폴더 기준으로 요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쭉 이제 시퀀셜하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미지 수집 뭐 따로 그냥 이미지 수집을 이렇게 쭉 태우면은 쭉 나와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솔직히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멀티 폴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로 동시에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한번 조금 커스터마이징 해서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가 이거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 라고 해서 train or test 폴더를 따로 여기다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요 코드 자체가 shuti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폴더를 이동시켜 주는 거 트레인 폴더와 테스트 폴더로 뭐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복사를 하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주석으로 일단 넘겨놨습니다. 뭐 일단 거의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를 수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수집이 되고 뭐 폴더 이름은 나중에 좀 한글 말고 영문으로 바꾸는 게 좀 좋긴 합니다. 파이썬이 뭐 솔직히 한글하고 별로 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지 전처리 같은 경우는 요번 포인트에서는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이미지 전처리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이미지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이미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뭐 비타 뭐 특정 음료수를 했는데 갑자기 뭐 과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게 전처리단에 일어나기도 하고 특정 이미지 안에서 너무 빛이 반사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그러진 사진이라던가 이게 이제 이미지 분류기 합성국 신경망으로 이제 분류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 놓으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그 이미지 라벨링 할 때 하나씩 이제 그냥 아예 삭제하는 걸로 그냥 뭐 과자 같은 거는 그냥 빼버리는 거죠. 라벨링 할 때.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래서 일단 이미지 전처리까지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